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구자철 선수입니다. 만화축구 조강레오의 첫 시험 때 2011 카타르 아시안컵 1960년 이후 51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죠. 최초 월드컵 원정 16강까지 기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아 호랑이의 부활을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이상 기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1월 10일 전반부터 주장 박지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서운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 캡틴 지성팍 생각나네요. 그러나 이제 상대팀 골키퍼였던 마흐무드 만수르 골키퍼 미친 선방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슈팅은 마치 커다란 바위덩이를 갖다 놓은 것처럼 모두 막혀버리죠. 만수르?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아무튼 이 경기는 2007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이제 바레인에 대한 복수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여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이제 슈팅들이 막히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반 40분 경이었죠. 이 구자철 선수가 이 기송용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만수르 선생님께서 지키시는 카타르의 골문을 열어 제쳐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골 넣는 거는 뭐 돈도 소용없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7분 우리 차미네이터 차두리 선수의 슛이 골키퍼 펀칭으로 튕겨 나오는데 이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구자철 선수가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결과는 2대1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죠. 1차전에서 산뜻한 첫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별리그 2차전 상대팀은 바로 아시아의 강호 호주와의 경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의 최강팀 두 팀이 만나서 펼치는 경기인 만큼 예비 결승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매치였죠. 이날 호주는 특유의 유럽형 피지컬을 바탕으로 선굵은 축구를 보이면서 이런 체격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압박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이제 조강래호의 별명이 이제 만화축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화축구의 핵심인 이 짧은 패스를 통해서 이 호주의 체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술을 조금씩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게 하드웨어는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주의 이런 강력한 체격을 이용한 공격이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전반 24분 우리 파이아 정성용 선생님의 골킥이 이 정성용 선수는 골킥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동원 선수에게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골문을 쇄도하던 구자철에게 패스가 이어지죠. 이를 이어받은 구자철이 바로 골을 뽑아내면서 2경기 연속 골을 뽑아내게 된 겁니다. 벌써 2경기 만에 이번 대회 3번째 골을 뽑아낸 구자철이 되겠죠. 이 경기는 후반 17분에 말예딘하게 동점골로 인해서 호주와 1대1로 비기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어진 이제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바로 인도와의 경기였죠. 비폭력주의자 간디 선생님의 나라 인도와의 경기. 이미 이제 탈락까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호재였던 상황이었죠. 근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 좀 존재했냐면 조 2위로 8강에 진출할 경우에는 라이벌인 이제 이란과의 경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만나면은 경기를 잘 치르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평화를 선호하는 인도 팀을 상대로 골 폭격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차전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업으로 주전 멤버들이 꾸려지게 돼요. 이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 6분에 지동원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3분 뒤에 전반 9분 구자철 선수가 또 골을 만들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양민학살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전반 12분 이게 그러니까 전반 거의 3분 간격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반 12분에 이제 곽태희 선수가 불필요한 반칙을 좀 하는 바람에 페널티킥으로 1실점을 하게 되면서 인도에게 조금 따라잡히게 돼요. 근데 다행히 또 그로부터 몇 분 뒤인 전반 23분에 구자철의 패스를 받은 지동원이 2번째 골을 넣으며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지구특공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 지동원 선수와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후반 35분 슈퍼손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로 경기는 4대1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 골이 부족해서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와의 경기에서 골을 더 넣어서 조 1위로 이란을 좀 비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실패하다 보니까 주전 멤버는 주전 멤버대로 체력이 좀 바닥이 나는 상태. 그 상황에서 또 이란을 만나게 됐으니 대진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진운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겨서 올라가더라도 4강에서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거의 끝판왕들 계속 깨면서 올라간 느낌이죠. 물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끝판왕 축에 속하지만 어쨌든 강팀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조별리그에서 호주 만났죠. 8강에서 이란 만났죠. 4강에서는 일본을 만나게 되는 일종의 뭐 아시아 4대 천왕은 순서대로 도장 깨기를 하는 꼴이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숙적 이란을 만난 대한민국은요, 혈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란 축구가 선호하던 것이 이제 수비형 축구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화 축구라고 해서 뭐 수비 축구와 만화 축구의 만남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도 한 경기였죠. 아시아 해외에서도요. 이날 경기는 이제 조별리그 2차전이었던 호주전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이란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란은 시작과 동시에 최전방에 안사리 파드만 남기고 공격 2선까지 후방으로 다 내려와서 이제 수비 위주의 전술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벽이 좀 두텁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격이 뭐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전반 28분에 이란 선수가 찬 프리킥이 지동원 선수의 머리에 맞으면서 뭐 자책골이 될 뻔한 위기까지 맞았었죠. 4경기 연속 선발로 경기를 뛴 이 구자철 선수는 후반 36분에 이제 윤빛가람 선수하고 교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전반에 이제 소득 없이 경기가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구자철하고 교체된 이 윤빛가람 선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서 드리블을 치더니 슈팅을 날리는데, 이게 이제 골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이란을 꺾고 4강에 진출하게 된 거죠.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윤빛가람 선수도 이제 제주 출신인 선수였죠. 네,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까불어야지. 그리고 이제 4강에서 숙적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26일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디움. 조별 예선부터 이제 강제로 정예 멤버들을 계속해서 가동했던 우리 대한민국 팀은요, 체력 저하에 대한 염려 속에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튼 이제 뭐 일본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덜 쉬고 8강전을 치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합니다. 처진 스트라이커로 경기에 나섰는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우리 저기 차두리 선수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이잖아요. 체력의 한계를 이제 조금씩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런 이유로 초반부터 일본의 그런 중원 압박에 볼 점유율을 내주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 6분에는 이와마사 다이키라는 일본 선수한테 위협적인 헤딩슛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전반 22분 우리 영원한 캡틴인 박지성 선수가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기성용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하죠. 그로부터 이제 14분, 전반 36분에 마이다 선수에게 동점을 허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정규 시간에는 또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근데 선수들도 이 카타르 가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전 치르게 될지 몰랐겠죠. 여튼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연장전이 시작되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황재원 선수 파울로 인해서 또 페널티킥을 좀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정성용 선수가 페널티킥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흘러나온 볼을 일본의 하지메 선수가 다시 차나오면서 역전골을 허용하게 되죠.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장 후반 15분, 그러니까 경기 끝나기 정말 직전이죠. 최근에 이제 연봉을 거의 100배 올려서 중국으로 이적한 진격의 거인 우리 시누크 선수, 헤딩 로예라는 별명도 있는데 헤딩 쌉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 김신욱 선수가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을 머리로 떨궈줬고요. 이를 이제 우리 슈퍼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죠. 근데 일본 선수한테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경기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 홍길동처럼 나타난 수비수 황재원 선수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맞고 뒤져라 슛을 날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요. 황재원 선수가 연장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는데 좀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본인이 실수를 스스로 만회한 거죠. 남자 황재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2 상황이 돼서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승부차기가 시작이 되죠. 보통 승부차기는 약팀이 유리하다, 혹은 마지막에 골을 넣은 팀이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골을 우리 남자 황재원 선수가 넣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저부터도. 거의 진 경기를 우리 마성의 스토리텔러 황재원 선생님께서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텐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가 시작되고 1번 키커로 구자철 선수가 등장하는데,